광주형 일자리 지금 바로 이제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들어오는 부분 뭐 지금 막바지 협상 중인데 이게 좀 잘 갖춰져 순조롭게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도 또 이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그럼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획이나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겠네요. 네. 네. 청년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는 2016년 재작년이죠. 네. 아이플렉스라는 곳을 동명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한 40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청년 창업자들이 2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의 창업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국내 시장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성장 플랫폼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원장님과 들으면서 이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들이구나 이렇게 새삼스럽게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히 일자리도 많이 늘리는 것, 직업들을 확충시키고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하고 창의적인 청년의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산업화시키는 작업도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청년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충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테크노파크 이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부 또 이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랄지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테크노파크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야지 그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우리 직원들의 실력 그다음에 이 청렴 고객을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혁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보면은 테크노파크가 안 하고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일도 몇 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LED 보급 사업 같은 것은 광 관련한 그런 연구소나 협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 관련된 분야도 필요 없는 일들 다른 기관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업무를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핵심 역량 순환 보직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인사제도 근무제도도 좀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너무 일만 강조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생활이 병행할 수 있도록 워라밸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짜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일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어떤 문화들도 많이 좀 개선하실 생각이고 대외적으로도 일들 집중할 수 있는 일들 중심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주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1등 항해사와 같은 역할을 아마 테크노파크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광주호를 제대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유관 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관련된 특히 첨단에도 있고 뭐 그런 기관들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혁신 거점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물론 전임 원장님들도 많이 잘 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 정부 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그것을 따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그런 경쟁 관계보다는 그 기관들끼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 과제에 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사실 많이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관들과 앞으로 그런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중앙의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보려 그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 중앙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지역에 끌어와서 지역 인재들 중심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지역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지역의 경제도 더 튼실해지는 그런 것 활동들을 좀 하시겠다는 이야기시고요. 앞으로 이 우리 8대 원장님이 이끌어가는 이 테크노파크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만큼 기대도 지역민들이 클 것 같습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새롭게 기술이 변화되고 혁신이 필요한 이 시스템 속에서 테크노파크 앞으로 좀 그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지만 그런 계획들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광주의 산업들은 아직도 옛날 주력 산업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그 파고를 넘는데 필요한 산업인가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양자 정보통신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암호화 중심의 어떤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 지역에 충분히 산업의 씨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시장을 굉장히 바꿔줄 겁니다. 네. 특히 한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ESS 분야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새로운 어떤 먹거리와 시장성, 그 블루오션들을 많이 개척하시겠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와의 어떤 밀접한 유기적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광주시와의 어떤 관계 설정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주시는 우리 광주 전체 산업 구조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광주시에서 수립된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그래서 광주시가 머리라면은 테크노파크는 손과 발이다. 그런데 손과 발과 머리가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테크노파크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피드백을 해서 광주시의 정책 수립에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네.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광주의 그 산업의 전환점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밀리느냐의 전환점인데 원장님께서 그 중심에서 정말 도약하는 광주의 산업을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